예, 감사합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50장이 있기 때문에 1분에 10장씩. 굉장히 좋은 연구고, 이번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하신 이 페이퍼는 사실 제가 읽으면서 이건 한 논문이 3개쯤은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이미 2개쯤 나와 있고 3번째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뭉쳐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차 박사님이나 한진희 교수님 따라서 KDI에 와가지고 성장과 무역 쪽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제가 KDI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00년 그때 한국 광통이 있다는 것을 파리에서 와서 한진희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을 알고 그 냄새를 쫓아다니다가 2005년에 마침내 KDI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 제가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또 여기 오지훈 박사님도 계시고 정성원 박사님도 계시고 박우람 박사님도 오셨는데 이쪽 마이크로데이터 연구가 계속 KDI에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엑스포팅 컴퍼니들이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그것에 더해서 한국의 에비던스를 구했고요. 그래서 셀프 셀렉션이냐 러닝 바이 엑스포팅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왔고 최근에 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수출하기 전에 이미 이노베이션, 수출을 목표로 이노베이션을 해서 생산성이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셀프 셀렉션 쪽만 지지하던 데이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게 하는 엑스포팅이 정말 이노베이션에 기여를 하고 또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이나 또는 기업만 가지고 기업끼리만 보지 말고 기업 내부를 보면 엑스포트의 찬스가 열리면 같은 품목 중에서도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리터처도 있고 그런 리터처에 대해서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많은 재미있는 발견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레이드와 인컴 디스패리티에 관한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있었던 논쟁이 저임금 노동자하고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증대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이냐 아니면 스킬 바이어스 기술 진보 때문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고 그것의 폴리시 임플리케이션을 보자면 하나는 사람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해석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는 이게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꺼렸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스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가 임금 격차를 늘린다고 해서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를 막는 것이 바보 같은 것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임금 격차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막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가 됐다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페이퍼에서 또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또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한국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폴리시 임플리케이션이 뭔가 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많은 부분을 그냥 스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루카스 라이든이 한 말인데요. 한국의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종의 기적이다 하는 것을 보인 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 네 나라가 일종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이 네 나라가 모두 대규모 수출국이었고 제조업의 태스크의 소피스티케이션 레벨을 올려가면서 계속 수출 많이 한 나라였다. 이것과 이 나라들의 기적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루카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성장의 메인 엔진은 휴먼 캐피탈 축적이고 그것은 작업장에서의 러닝 바이 듀잉이 핵심일 텐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도 그렇고 관리자들도 그렇고 계속 새로운 태스크를 훈련하면서 러닝 커브의 스티프한 부분을 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메스틱 마켓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규모의 생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한진희 박사님이 규명하고자 하는 러닝 바이 엑스포팅과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소득의 증가를 보이는 동시에 또 소득 분배도 굉장히 좋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왔습니다. 65년부터 90년까지를 보면 뿐만 아니라 인컴 이니퀄리티 절대적인 빈곤을 계속 낮춰가는 데 성공한 좋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이런 한국의
수출도 경제 발전 전략이 굉장히 급격히 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그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 70년대 중화공업 정책이고, 이때 우리는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대체 정책을 강력하게 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전의 수출 주도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무역 자유화 정책이었고, 또 70년대에 왜곡을 고치기 위한 많은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굉장히 커지고 1차 산업은 굉장히 줄었으며, 수출 구조에 있어서도 역시 고용 구조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두드러진 사실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화의 속도가 한국이 이를테면 네덜란드에서 100년 걸린 것을 우리는 20년 만에 했다는 그런 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케이스가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한국의 산업정책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산업정책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타겟, 즉 수출진흥이라는 목표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산업정책들이 갖고 있던 왜곡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수출진흥이 무엇을 어떻게 작용했냐면, 산업정책의 제일 나쁜 점은 뭐냐면 피킹 더 위너를 하는데 그런 인텐션과 상관없이 루저를 픽해놓고선 그것을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바보 같은 일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한국에서는 딱 하나의 골, 당신이 수출 많이 하면 우리는 지원해주겠다 하는 골을 갖고 실시간에 모니터링 앤 이벨리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왜곡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른 정책적인 진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많이 낳는 수출진흥 정책이나 산업정책은 불과 10년에 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다 고쳤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국영기업 세워서 수출을 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었고, 동시에 또 많은 왜곡도 나왔다. 그래서 지금 재벌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70년대 이런 정책의 유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루카스 가반 메이킹 어 미러클에도 나왔지만 1960년대 우리가 수출한 물건들은 철광석, 텅스텐, 원사, 실크 원사, 그리고 우연탄, 그리고 오징어, 이런 걸 수출하던 나라가 2000년대에는 세미컨덕터,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제품, 그리고 도선으로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꿨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수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90%를 넘게 되었고, 그리고 제조업 구성도 초기에 그 경공업에서부터 산업의 중심이 중화학공업, 특히 교통장비 그리고 전기 전자장비로 바뀌었고, 그 가운데 초기 수출에 큰 역할을 했던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 같은 것은 중국에 완전히 넘겨주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박사님 재밌지만 1분 안에 예, 알겠습니다. 1분 안에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이렇게 스킵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했던 초기에 그 저렴한 노동을 갖고 했던 수출 주도형 정책은 그 양극화를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실업률도 떨어지고 여성의 고용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가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언페이드 패밀리 워커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리고 렐러티브 웨이지가 커지는 쪽으로 양극화의 반대로 작용을 했으나, 그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80년대 이후로 unskilled labor intensive industry의 comparative advantage를 잃어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양극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 생략하고, 하나는 우리나라 저기술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OECD 어느 나라들보다도 급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인컴 디스패리티가 90년대 말 들어서 굉장히 높아졌고, 광통을 가지고 보면 1인당 부가가치나 아니면 1인당 임금의 사업체별 불균등도 혹은 양극화 지수도 이 기간에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흔히 자주 인용되는 것이
애플 아이폰 팔아가지고 중국 노동자한테 하는 것은 2%밖에 안 된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 잘 팔리는 나이키 같은 운동화가 100유로라고 치면 제조에 들어가는 건 10유로밖에 안 되고 그 중에도 노동에 들어가는 것은 1유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웃바운드 FDI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LG 같은 경우 1992년에 해외에 1,000명, 국내에 3만 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여전히 국내에 3만 명, 해외에 5만 3천 명 고용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볼 적에 하나는 뭐냐면 아웃소싱과 렐러티브 웨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결과인데요. 결과로만 보면 일본은 아웃소싱이 증가할수록 국내 노동자의 스킬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걸로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딱 맞는 얘기죠. 한국의 경우는 그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아웃소싱을 일본으로도 하고 중국으로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하면 양극화가 커지고 일본으로 하면 양극화가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아웃소싱을 할 때는 결국은 이펙티블리 뭘 하냐면 스킬드 레벨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놓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일본처럼 간다고 하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준희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한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부분 통과를 하겠고요. 요거는 다 통과하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진입과 퇴출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 중에서 퇴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좀비 펌들이 많아가지고 저생산성의 사업체들이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 증가율을 깎아먹고 있거나 또 하나는 지금 말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대기업이 중국으로 막 나갈 때 중소기업도 데리고 가는데 이게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퇴출의 기여가 마이너스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미그레이션 리저트는 한 가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진희 박사님과 똑같은 건데요.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임포트 페니트레이션까지 고려를 하면 그 기여도가 확 떨어진다. 지금 우리가 러닝 바이 엑스포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수출을 늘렸기 때문에 생긴 러닝 효과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촉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얼마나 제대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마지막 그림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니팩처링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진입 대출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의 신진대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림인데 최근에 저는 이용하는 데이터를 전국 사업체 주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진입 대출률은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더 장점은 뭐냐면 이제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똑같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